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명일동에서 마드리드까지, 제목이. 자, 여러분,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별도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뭐 말도 못해.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하고, 스페인 왕궁 안내를 받아 나토 정상회의 참가국 배우자들과 함께 뭐 유리공장,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등을 방문하고 뭐 쫙 일정들이 있어요. 자, 좋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대선 때에 아무런 논란과 아무런 약속이 없이 영부인이 됐다 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대선 때 최고 이슈가 뭐냐? 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 뭐였냐 이게야. 이게 김건희 리스크였잖아요. 네? 그 김건희 리스크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네? 남편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싶은 심정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약속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해야만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지만, 이 약속을 믿고 윤석열 후보를 찍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양해를 구한다. 네? 제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른바 역대 영부인들 다 순례했잖아요. 그 영부인 순례에 대해서 이건 내가 피치 못할 활동이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정도 아닌가? 에? 그리고 이번에도 나토에 간다 이거야. 야, 그거 뭐 따라가야지 어떡할 거야. 왜 그런 거 시비 걸어?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시비 거는 게. 어? 여기에 가기 위해서 그 자신이 약속을 깬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동안 정말로 차근차근 야금야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부인 순례 그게 뭐야? 결국은 뭐야? 나토 정상회의 가려고 다 그 밟은 거 아니에요? 사랑님 시비 거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사랑님 내가 할 일 없어 시비를 거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윤석열 김건희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하는 수박보수라고 당신이 자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사랑님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야. 제2부속실을 차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차리지 말아야지. 그걸 차릴 경우에는 국민한테 양해를 얻어야지. 양해를. 이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러면 아내 역할이 아니라 영부인 역할, 부통령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마드리드 일정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김건희 여사의 동무대야. 국가안보시에서 공식 발표한 거야. 이건 부통령이야. 응? 시비를 건다? 내가 지금 할 일 없어 시비 거냐고. 당신이 시비를 거는 거야. 그 사랑이란 사람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김건희 영부인이 지금 존재하게 된 배경이 뭐냐? 사랑과 같은 저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지.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바이든 여사가요. 뭐라 했냐? 나는 내가 하던 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얘기했잖아. 그 약속이 지켜지고. 지난번 한국에 올 때도 자기는 안 왔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을 거라 이게. 이번에 가게 되면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랑님 잘 들으세요. 응?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 의식 없이 하니까 김건희가 여사가 가서 설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해요. 두고 보라고. 이번에 의유를 갔다 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고를 치고도 남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네?
6개월 보름 만에 영부인으로 완전히 등극해가지고,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야. 김건희 여사도 국제 외교 무대 데뷔한다. 일정 살펴보니. 조선일보가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야. 참 한심해가지고. 응? 지금 보라고요. 지금 신문의 댓글이나 인터넷 댓글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게 나와. 댓글이.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분도 나는 그렇다고 봐. 이게 누구겠냐고. 이게 팬클럽이야. 팬클럽을 2개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이유가 뭐야? 이건 여론 조작 댓글 부대야, 댓글 부대. 국정원 댓글 수사한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황당무계한 댓글들이 달라붙어요. 어떤 댓글이 달라붙느냐? 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유럽에 가서 유경수 여사의 그 우아미를 이제 과시할 날이 왔다. 이런 댓글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이 언행이 왜 중요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거야.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거야. 봐라! 우파한테 정권을 줬는데 저렇게 말아먹지 않느냐? 좌파 민주당이 정권 먹는 거야. 보수 또 괴멸당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팬클럽 해체해라. 그 팬클럽 해체, 그 회장, 건희 사랑의 그 강신업 변호사의 그 무소불위를 보라고. 그 다음에 건사랑 팬클럽 회장이 또 자기가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하잖아. 고소고발을. 김건희 여사가 1972년생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여고를 졸업했어요. 명일여고 출신이에요. 그 강동구 명일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이 돼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게 되는 거. 정말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50년에 걸친 그 김건희 여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여정이 최고의 절정에 오르는 순간들이 이제 올 겁니다. 최고의 절정에 오른다. 그러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내기할 수가 있어요. 귀국 후에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내가 설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 차례 봤잖아요. 김건희 리스크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몇 차례나. 모를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이거 왜. 그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아닌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적 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 소위 말하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그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였던 바로
그 힐러리를 지금 모방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의 미랄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게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금년 4월 12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서 한 달 만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법무장관에 한동훈을 발표했어요. 한동훈을. 그래서 그때 제가 흥분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이 실무검사가 한동훈이다. 아하, 제가 가장 흥분할 때에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이 있던데 KYC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고요. 그런데 최순실, 최서원 씨가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시키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나흘 만에 편지를 쓴 거. 그게 그저께죠. 24일 날 SBS에서 보도를 했어요. 최순실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수사를 한 한동훈은 장관할 자격이 없다. 특검팀에 있던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이 어찌 나라의 법을 주무르는 수장이 될 수 있느냐. 한동훈 후보자가 우리나라 제1의 검사일진 모르나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올가매는 사람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이렇게 한동훈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원문을,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쓴 그 옥중 편지의 원문을 제가 찾아냈어요. 원문을. 와. 이 원문을 보니까 한동훈 검사는 검사로서는 권력의 앞잡이란 역량과 철학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 그는 고전적인 독한 검사의 길을 걸어왔고 국정농단 시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본인의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가는 수사 털기식의 도 같은 것으로 상당한 정평이 있는 사람이다. 와. 에?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기용한 신 XX 부장검사는, 이름까지는 안 될게요, 2016년 12월 24일 특검 사무실에서 나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있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일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인물이다. 한동훈은 물론이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들어가 있는 신 XX 부장검사. 세상을 살면서 당해왔지만 그런 악랄한 잔인한 검사는 처음 보았다. 아이들을 거론하면서 딸과 손주도 평생 어둠에서 살 것이고, 부장검사가 박영수 특검에 있던 부장검사,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수사 TF팀장이 있었죠. 그 밑에 한동훈이가 있고, 그 한동훈이 밑에에 신 XX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야. 삼족이 멸함을 당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은 아직도 나의 심장에 남아 가슴을 때리며 피멍이 들었다. 또 다른 준비 검사도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만들어 얽어매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러면서 그 한동훈 옆에서 보좌하는 이들이 뭐라 했느냐. 가족을 잔인하게 모욕 주고 겁박하는 이들이었다. 이야. 그런 특검팀의 특수통 검사들이 재출연하는 모습은 악몽이다. 국정농단 사건 시에 수사 능력이 뛰어나 인정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정의롭지가 않다. 정의롭지 못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잔인하고 악랄했다는 거야. 한동훈이가. 이야. 응? 내 개인 핸드폰의 암호 패턴이 L자였고 장시호에 제출했던 태블릿 PC도 잠금 패턴이 L자였다고 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이자 대변이었던 그 말의 거짓이고 허위였다는 거지. 근데 한동훈이는 끝까지 최서원이의 핸드폰을 뒤졌다. 최서원이가 핸드폰을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팀의 일원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이었다는 거야. 공산당의 공안정국보다 더 심한 조작과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도 들이댔던 인물이 바로 그 자들이라는 거지. 2022년 4월 17일 최서원. 이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걸. 네? 최서원의 증인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악독하고 악랄한 검사였던 거예요. 나는 최서원의 주장을 나는 믿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동훈이가 가만히 뒀겠어요? 법무장관이? 지금 대한민국의 소통령이? 어림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한동훈 법무장관이 28일 날 미국의 FBI를 방문한대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미국 출장 때 1등석 말고 비즈니스석으로 해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퍼포먼스에 아주 능합니다. 응? 법무장관은 1등석을 장관들이 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응? 이게 무슨 호강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을 하고 하려면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다 근거가 있는 거야.
그런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대접을 해주는데, 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난 이걸 보면 한동훈은 지금 야심으로 불타오르는 거지. 네. 방금 전에 또 슈퍼챗을 올려주신, 예. 쯧쯧쯧 뭐 했는데 잘 모르겠네.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칼럼의 결론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뭐냐? 이건 촛불사화예요. 촛불사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런 걸 보면은 최순실의 피눈물 나는 옥중서신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개인적, 인간적 또는 정치적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패가 망신을 한 이른바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의가 파괴된 사건이에요. 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그 문제와는 별개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은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진실이 규명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랄이 돼야 돼요. 미랄이. 네? 이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야.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운명인 거예요. 또한 나는 그렇게 할 것으로 봐요. 네? 어제 제가 접한 성경의 한 대목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성경 대목을 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참 정말 너무도 가슴에 와닿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앞으로 역할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네 그런 성경 대목입니다. 아이고야 대단하네. 이신점심은 그 신모 부장검사 이름을 찾아내셨구나. 아,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한다는 거지. 응? 박근혜 대통령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썩어야 돼.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 Unless 만약 하지 않는다면 a camel of wheat 한 알의 밀이 falls to the ground 네? 땅에 떨어져서 and dies 죽지 않는다면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단지 한 알의 씨로만 남게 됐는다. 그러나 but it dies 그 씨알이 하나의 밀알이 dies 죽는다면 it produces many seeds 많은 씨앗을 열매를 생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거물이신 우리 이규택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